안녕하세요. 네, 어제 과음했습니다. 그래서 해장국 끓여 먹는 고은정입니다. 네, 과음하지 않아도 해장국 좋아하는 한사 김영찬입니다. 아, 과음하지 않으셨어요?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정 하나입니다. 아, 네. 네, 그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소음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식재료입니다. 네. 북어, 북어, 네, 황태, 콩나물, 두부. 네. 정말 삼박자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해장이라고 하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콩나물국도 네. 끓여서 먹고 이거 따로 북어국도 끓여서 먹고. 네네. 우리 뭐 지난번에 배웠던 뭐 아욱국도 해장이 될 수 있고 한데 네. 이게 뭔가 해장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선생님? 아, 저한테 지금 그러신 거예요? 아, 선생님 과음하셨으니까. 세상에서 뭐 질문하는 사람 제일 싫더라고요. 아, 네. 지진아라서 제가 해장이라는 게 뭘까요? 네? 선생님 일단 육수를 끓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이것도 역시 선생님 우리 만능 육수인가요? 네, 만능 육수이고요. 정말 만능이네요. 제가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든지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네. 때 봤던 맥가이브 혹은 그 가제트 그쵸, 같은 네, 육수네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이 황태 혹은 북어를 네. 지금 물에 흐르는 물에서 한번 빨리 씻어서 네, 약간 촉촉한 네, 상태네요. 촉촉하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냄비에 넣고 네. 냄비에 넣고 들기름, 네, 들기름을 넣어요. 네. 네, 들기름을 넣고 그릇을 싹싹 닦아서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네. 네, 넣고 살짝 이제 볶아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왜 그 콩나물 명란 넣고 했을 때도 네. 이렇게 콩나물 살짝 볶으셨잖아요. 네. 그거에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 먹었는데 실제로 네, 그래,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네, 맛있고 네. 뭔가 이렇게 뭔가 보하는 음식을 그렇죠. 먹은 것 같다. 네, 네. 콩나물국이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콩나물이 줄어들지 않는다. 네.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네,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 단골 환자이자 선생님의 샤이팬은 꼭 박사님으로부터. 네. 저도 샤이 한 사람인데 팬도 그렇게 샤이 하시군요. 저희 샤이팬보다는 적극적인 좋아요, 구독을 막 눌러주시는 그렇죠. 적극 네, 네. 팬들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들기름을 약한 불에서 근데 이게 얇은 냄비면 불을 좀 줄여서 하고요. 얘가 이제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달아오르는 동안에 시간이 걸려서 이제 제가 들기름을 이렇게 볶는데 들기름에 이렇게 볶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국물이 훨씬 더 보하는 그 뽀얀 국물. 네. 어르신만 좀 톱톱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뽀얀 국물. 네,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일가견이 있게 하는 들기름이죠. 그래서 국물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다가 부어요. 어때요? 벌써 뽀얗죠? 벌써 네, 벌써 뽀얗습니다. 그래서 매직인데요. 들기름 좀 매직. 더 끓이다가 넣기로 하고 여기에 이제 콩나물. 콩나물도 넣고 콩나물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두부 반모 정도. 이제 콩나물도 그렇고 황태, 북어도 그렇고 그래서 두부도 그와 유사한 사이즈로 이렇게 먹기 편한 손가락처럼 먹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했어요. 아까 국물이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해서 끓여 넘치면 끓어나면 좀 두부는 또 이렇게 부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부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끓어 넘치지만 않게 이제 하시면 되고 여기에 약간 맛있어 보이게 그리고 더 국물이 좀 더 맛있으라고 간장으로 밑간을 해요. 살짝 넣는 살짝. 이 색깔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근데 조금 더 이제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할 건데요. 소금 이제 미리 조금만 더 넣을게요. 간을 맞출 때 한 번에 맞추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맞출 수가 없어요. 뭐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운이 좋게 잘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콩나물하고 두부하고 북어하고 이 세 가지가 잘 끓어서 이제
우러날 때까지 두부는 생으로도 먹고 네. 네, 황태도 생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콩나물만 익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끓이지 않으셔도 되고 황태를 볶으면서 들기름에 볶으면서 네, 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물 맛은 이미 깊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콩나물이 익을 때까지만 끓이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네, 계속 선생님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 세 가지가 끓이는 건가요, 선생님? 콩나물을 넣고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계속 여는 것도 괜찮고요. 네, 또 덮어서 해도 되는데 그릇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살짝 작은 것 같아서 끓어 넘칠까봐 열어놓고 아니면 이렇게 살짝 걸쳐도 됩니다. 열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이렇게 반쯤. 네네. 반개. 양다리 같은. 네. 네. 전주에도 이렇게 콩나물 해장국이 되게 유명한 집들이 있는데 네. 어떤 집은 정말 후루룩 끓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조금 더 푹 끓이는 집이 있고 한데요. 저는 가끔 후루룩 끓이는 집은 약간 그 비린 맛이 있어서 제 비린 맛에 좀 취약해서 그 집보다는 저는 조금 더 좀 잘 오래 끓인 콩나물국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은 그렇게 푹 끓인 거 말고 설 끓인 거 후루룩 끓여가지고 뭐, 비린내 나는 해장국을 먹어볼까요? 왜 그러십니까? 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그 여기 저희 북어 넣었잖아요. 뭐 좋은 황태, 좋은 북어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그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그렇게 나쁜 거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습기를 먹지 않았다든가 포실포실하고 약간 기름기가 느껴지면 산패를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름기가. 네, 북어나 황태 자체가 기름기가 많이 없는 상태인데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끈적거림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고 색깔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북어나 황태보다 더 진하다. 그러면 이미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은. 가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끓이면 되게 쿰쿰한 냄새가, 맛이 나요. 너무 예민하신. 네, 우리 선생님. 제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거에 조금 예민한.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왜 그게 쿰쿰하지 않으면 뭐 황태국이 아니라고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벌써 뭐 끓으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얘가 해장이 되는 이유, 얘를 먹으면 왜 좋은지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콩나물이야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거 성분 자체도 있고 이게 콩에서 이렇게 싹이 튼 거잖아요. 이 싹이 튼 건 이 뭔가 막혀 있는 걸 팍 소통시켜주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약 약재 중에 대두항건이라고 그 콩에서 싹을 틔웠을 때 그걸 말려서 약으로 쓰는데 그게 이제 뭐 중풍이라든가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거죠?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뭐 요즘으로 치면 콩나물에 아스피라긴산 이런 성분도 있다고 하고 북어 같은 경우는 왜 예전 어르신들은 뭐 몸이 허약해졌을 때나 아니면 또 뭐 침 맞고도 어르신들 중에 북어국 끓여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게 좀 생각해 보면 북어가 좀 소화도 잘 되고 예전 분들은 뭐 독을 푼다, 해독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해독 얘기할 때 북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있는데 해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기능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정도의 어떤 자극에 외부 물질이나 자극에 해독이 필요할 정도면 굉장히 약해진 분들이겠죠. 그런 약해진 분들한테 어떤 좋은 영양을 공급하면서 조금 속도 좀 편하게 하고 그런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됐던 게 북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왜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북어 대가리를 잘라서 푹 고아서 먹으면 걔가 그렇게 잘 먹기도 하고 회복도 빠르고 그러면 혹시 임산부들이 미역국 끓일 때도 북어와 끓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양이 부족하다면 왜 우리 돼지 족발 같은 것도 했지만 요즘 그런 산모들은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북어 같은 생선을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끓어올라서 살짝 불을 줄여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해장국은 대체로 뭐 선지를 넣은 이런 진한 해장국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선생님 맑고 그런 것들이 일단 따뜻하게 먹으니까 이게 술이라는 게 처음에 먹고 술 기운에 돌 때는 막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지만
나중에는 한의학에서는 그건 이제 담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환을 정체시키고 몸을 더 무겁게 만들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을 먹고 쓰러지면 저체온 쪽으로 죽는 이유도 그런 순환이 정체된 상태에서 쓰러져서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런다고 보니까 이렇게 좀 담백하고 뜨거운 것들이 들어가서 정체된 순환들을 개선시켜서 몸을 좀 땀도 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순환 노폐물들도 배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해장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전날 술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을 먹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라면집 같은 데 가서 라면으로 해장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걸까요? 저는 어쨌든 배부르게 술을 먹었다면 굳이 더 먹지 않는 게 낫고 배부르게 술 마신 경우는 한약으로는 그냥 소화제를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소화를 돕는 게 맞고 아니면은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조금 단도리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해장이 될 수가 있고 그때도 이런 게 괜찮은가요?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운동하기 전에도 미리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처럼 술 마시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것도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감사합니다. 이제 끓고 있네요. 콩나물 비린내가 살짝 나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저도 선생님만큼이나 바다에서 나는 어떤 해산물들의 비린내를 싫어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그 식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맛이나 향, 그게 이제 서로 비린내라고 하더라도 그걸 좀 즐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신선한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향은 좋은데 얘들이 이제 살짝 변질되기 시작할 때 신선도가 떨어질 때 나는 그 향이 조금 저는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콩나물 냄새가 여기까지 확 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콩나물의 비린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콩나물 향 냄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이걸 끓일 때 사람들하고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생긴 거품들 이게 노폐물 무슨 불순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다 걷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싹 다 걷어내면 깔끔한 맛은 나요. 깔끔한 맛은 나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걷어지잖아요. 깔끔한 맛은 나는데 깊은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두고 끓입니다. 굳이 여기에 안 좋은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좋은 식재료가 내놓은 것을 굳이 걷어낼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제 생각이 드네요. 간을 보니까 약간 좀 슴슴해서 소금을 조금 더 넣었고요. 다시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을 보잖아요. 근데 한 번에 보는 것도 안 좋지만 간을 보다 보면 계속 싱거운 것 같아서 계속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뽀얘졌어요. 이게 들기름과 이 황태가 만나서 내는 이 들기름이 물과 만나면 기름과 물이 만나서 유화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맛을 딱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대파 넣고요. 선생님이 싫어하시는 그 약간의 쿰쿰함이나 비린내 이런 게 있다면 매운 고추가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붉은색 고추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또 붉은색도 넣고 대파가 아니라 쪽파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간을 한 번 더 보고 다 끓었어요. 그러니까 간을 본다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만 음식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시원해서 약간 술 마시고 싶어요. 이게 해장이 되면 이제 또 술꾼들은 술이 더 땡기는 해장술 술 마시고 싶어요. 진심으로. 저는 가끔 해장술이 일종의 전에 봄나물 하면서도 이야기한 동종요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고추의 그 매콤함이 확 올라오는데요. 맵찔이? 아니 먹긴 하지만 내 땀이 막 죄송합니다.
어때요? 시원해요? 네. 이게 시원한 걸 보니 저도 과음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고. 가음하신 것 같다니까요. 끝에 네. 그 콩의 고소함과 들기름의 고소함이 같이 어우러지죠. 어우러져서 네. 참 좋은데요. 정말 좋네요, 선생님. 네. 끝내고 드시죠. 아, 그럴까요? 네. 그칠 수가 없는, 네. 정말 멈출 수 없는 내장국인데요. 저희가 꼭 술을 마셨을 때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해장이 필요한 상태, 네. 뭔가 노폐물도 몸에 쌓이고 몸도 무거워지고 또 여름 되면은 또 장마철 오잖아요, 선생님. 네. 외부가 온도가 이렇게 습하고 또 기압도 떨어지고 할 때면 몸에 뭔가 정체되고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 이런 뭐 북어, 콩나물 이런 것들을 쫙 끓여가지고 땀도 한번 확 내고 속도 좀 편안하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은 컨디션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맛도 좋고 영양도 딱 적절하게 딱 맞춰져 있는 이 우리 북어 콩나물. 네. 그리고 저는 요즘같이 나라가 망한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드는 날에 술 마시고 네. 바로 이 북엇국으로 병주고 약주고인가요, 선생님? 나라가 네. 애국자시군요, 선생님. 아니에요. 네. 꼭 애주가가 아니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내 몸이 뭔가 해장이 필요할 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어쩌면 냉장고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식재료로 속도 풀고 마음도 풀고 건강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마치고 마저 먹겠습니다. 네,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